예, 반갑습니다. 척척박사 사조 권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삼합 아주 중요하죠. 삼합을 모르면 사주풀이가 정말 어려워진답니다. 또 이거를 알면은 또 자연과 이렇게 접목시켜서 이해를 하다 보면은 사주풀이가 상당히 쉬워지죠. 그래서 삼합은 쓰임새가 많아요. 12운성이라든지 12신살 뭐 여기에 곳곳에 그냥 확 다 쓰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 삼합에 대한 그 개념 정리부터 아주 확실하게 잡아두고 가는 쪽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를 봐나갈 때 주로 이제 그 천간 하면은 천간에 그 합도 있고 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오행도 봐야죠. 생극, 재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기 해서 뭐 간무경, 을병정, 신임계 이렇게 삼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어느 한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간다 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죠. 그래서 내 사주에 갑이나 무가 있는데 갑무 두 글자가 있는데 경이라고 하는 어떤 뭐 운에서 경금이 들어오든지 또는 인간관계에서 경금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그 삼기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럴 때 상당히 길작용을 하죠. 또 을병정, 신임계 다 마찬가지인데 신임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의 영역이다 보니까 남명들이 즉 남자들이 잘 써먹겠고 을병정 하면은 여명이 음이니까 양으로 흘러가니까 이제 그거를 잘 쓴다라는 그 정도 차이만 있는 것 뿐이고 이 천간은 그냥 정신, 물질에 대비되는 정신 또는 나의 의지, 경향성 또 내가 어떤 거를 하고자 하는 방향성 그 정도로 보셔서 이게 이제 만약에 천간이 충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뭐 좀 혼란스럽고 좀 고추장스러운 거는 맞는데 그냥 정일주가 개묘년 편관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냥 편관이 들어왔네. 이 정도 선에서 보시면 돼요. 또는 뭐 을일주가 이제 신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것도 편관이 들어왔네. 좀 녹록지 않겠구나. 뭐 그 정도로 보시고 실제 일어나는 일은 지지에서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지 위주로다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천간하고 또 지지의 관계에서 또 중요하게 볼 게 12운성. 12운성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망, 짝짓지 못하는 그 글자들, 그 공망의 작용도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 대 지지의 관계, 거기에서 이제 주로 합충형 해파, 그 다음에 12신살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는데 지지에서 이제 그 합은 육합이 있고 그 다음에 방합도 있고 삼합도 있고 그 다음에 지장간 속에 지들끼리 이렇게 몰래 암합하는 암합도 있고 한데 암합은 뭐 조건이 주어지면은 또 그냥 난 언젠간 하고야 말 테야 뭐 이런 그런 게 숨어 있죠. 암합은. 그래서 이제 진술충미가 이제 계고 입고 작용을 할 때 충이나 뭐 형에 의해서 열리고 닫힐 때 어떤 그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장간 암합 이런 걸로다가 보시고 일단은 천간에 투관되어 있는 녀석들 중에서 지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렇게 보시고 그 중에 이제 그 방합은 어떤 그 형제 합으로다가 해서 계절합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뭉치는 힘이 강력하죠. 그래서 어지간한 충이 와도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환이 들어오면 싹 뭉쳐지들끼리 우리 형제는 하나다 이러면서 대신 삼합은 사회합이다 또는 목적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딱 뭉쳤다가 또 그 목적이 달성이 되거나 이제 어떤 충운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또 뿔뿔이 또 흩어졌다가 또 뭐 참 모이기도 하고 그래. 그게 삼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삼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생지, 왕지, 묘지 이렇게 해서 인호술 가급적이면은 요 순서대로다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12신사라고 맞물려서 공부하실 때도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인호술, 그 다음에 술 다음에 오는 녀석이 해, 그래서 해묘미, 미 다음에 오는 녀석 신자진, 또 진 다음에 오는 녀석 사유축. 이렇게 해서 인호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병갑 임경으로다가 이제 제가 써놨는데 병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계절로 이해를 하시면 돼. 그냥 여름, 그 다음에 간목은 봄, 그 다음에 임수는 겨울, 그 다음에 경금은 가을이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거를 12개 12지지에다가
이렇게 쭉 대입을 해보는데, 운의 흐름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구간이 있다. 그걸 갖다가 삼합을 갖다가 이런 운동성을 보이는구나라는 거를 읽어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병화를 보시면은, 병화 하면은 태양이죠. 태양이 언제 떠요? 인시에 이제 해가 뜨잖아요. 해가 떠서 점점 그냥 막 해가 높이 올라가다가 요 구간에 가면은 이제 인에서 해가 떴다가 오시가 되면은 정오가 되면은 해가 중천에 떴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 태양의 기운이 가장 강력한 제왕의 기운을 가집니다. 그때 가서. 그런 다음에 저녁 때가 되면은 술시가 되면은 드디어 이제 해가 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오술, 이 병이라고 하는 태양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렇게 인오술 운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해가 떠 있는 시간은 인묘진사오미 신묘술까지 9단계에 걸쳐서 떠 있고, 그 다음에 요 해자축이라고 하는 3단계 구간에서는 해가 져서, 해는 졌지만 사실은 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해가 또 뜨잖아요. 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보관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 술토라고 하는 게 그 병화를 입고를 시켜서 내가 이제 보관을 하는데, 이 해자축이라고 하는 물의 구간을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잘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을 건너서 다시 인해 와서 다시 해가 뜨는 그런 그 인호술 화 운동을 이 병화가 한답니다. 자, 이렇게 계절에다 대입해서 보시면은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간목. 간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초봄에 새싹이 이렇게 탁 튀어 올라오는 그런 기운인데, 이게 간목이 왜 해월에 장생을 하느냐. 우리가 양력 11월이 되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그 나뭇가지에 이렇게 쌍눈이 탁 트여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 저도 이제 유심히 한번 봤는데, 그래서 간목이 해월에 장생을 해서, 요때 장생을 한 다음에, 겨울이라고 하는 구간을 지나서, 요때 이제, 양력 3월이 되면은, 만춘이 되죠. 그래서, 봄이 아주 무르익어서 요때 간목의 기운이 최고점에 올라갔다가 드디어 미월이 되면은 나무가 이제 더 이상 무성하게 커서 성장을 멈춘 단계. 그래서 우리가 나무목에다가 이렇게 해서 안일미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간목, 목이라고 하는 거는 해묘미 운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요때까지 이제 쭉 해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게 드디어 신유술이라고 하는 그 가을의 계절을 만나면 그 기운이 꺾이죠. 추풍이, 바람이, 가을 바람이 부니, 그 봄바람은 물러가고, 그 계절의 원리를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은, 그래서 이 미에 입고됐던 간목은,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을 잘 버티면은, 초겨울에, 해월이 되면은 다시 장생하는, 그래서 해묘미, 목의 운동이 돌고 도는 그런 순환을 거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임수. 임수는 이제 그 하나로 뭉쳐진 음의 기운, 겨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겨울은 언제 시작을 하느냐? 사실 신유술, 신월에 양력으로 치면은 신유술 8월 정도 되죠. 이때 되면은 입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가을의 기운이 이제 겨울의 기운이 이때 이제 싹트기 시작을 해서 임신이 장생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장생을 한 다음에 자월, 동짓달 그때 되면은 이제 음의 영역이 최고점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자가 제왕이죠. 그 다음에 진해 가면은 더 이상 그 음의 기운이 아주 요만큼도 안 남아있어. 그냥 그 4월, 양력으로 진월이면 4월이잖아요. 봄이 아주 그냥 흐드러지게 만개했잖아. 그때 되면은 겨울이 그냥 싹 움츠러들고 숨어있죠. 수고에 수고. 그래서 진을 넘어서, 왜냐면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름, 사오미 공간에 오면은 활개를 칠 수가 없지. 그래서 물이 불을 만나면 꺼지기 때문에 요 구간을 잘 건너서 다시 이제 신으로다가 이렇게 넘겨주는데, 그래서 이 운동성이 임수는 주로 신자진 삼합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금은 이제 가을 열매죠, 열매. 가을의 기운. 왜 그 경금이 4월에 장생을 하느냐? 그 4월 양력으로다가 5월 정도가 되면은 봄에 막 그 잎이 나서
꽃이 폈다가 꽃이 떨어진 자리에 요만하게 그 망울이 이렇게 생겨요. 그게 열매의 그 첫 단추랍니다. 뭐 감나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씨앗, 감이 요만하게 이제 새끼 감이 요만하게 달린다고, 그때. 네, 그래서 경이 살을 만나면 장생을 해요. 장생. 그러다가, 이 가을이 되면은 드디어 이제 그 결실이, 열매가, 과일이 무럭무럭 자라서, 신의 단계에서는 이제 좀 부피가 더 커진다라고 보면은 6월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그 과일이 커지지는 않는데 단단해지면서 숙성이 되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6월에 숙성이 돼서 최고로 경금이 장생을 하죠. 제왕의 기운을 가지고 그 다음에 축이 이르면은 드디어 이제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금을 잘 보관을 해야지. 그 가을 기운이 이제 드디어 축월에 입묘가 되면은 거기에 보관이 된 상태에서 봄이라고 하는 봄바람을 잘 무사히 건너서 다시 4월에 장생을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술춤이라고 하는 이 글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병화 입장에서는 나는 화운동을 더 하고 싶은데 왜 나를 자꾸 잡아들여서 가두지? 또는 수운동을 하는 그 임수 입장에서도 나는 좀 난 더 무리고 싶은데 왜 4월달이라고 나 물놀이 하면 더 안 돼? 근데 여기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어찌 보면 원망스럽고 배신감도 느끼는데 사실은 너희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잠시 보관하는 거야 라는 개념이 진술충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의 전설, 불의 전설을 갖다가 여기다가 옮겨서 다시 인신사이에서 다시 새 출발, 스타트를 하는데 어쨌든 이 생왕묘라고 하는 이 삼합이 어떤 그 충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데 여기 물이 지어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끄떡도 안 해요. 뭐 이런 거예요. 자, 임자다. 임자인데 여기 이제 오화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요 패턴하고 그 다음에 임자인데 여기가 오가 있는데 여기 술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두 패턴을 한번 보세요. 임수일간이 이제 오화를 재성으로 쓰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자가 다시 왔어. 운에서 자가 와서 좌우충을 딱 하면은 이런 패턴은 바로 깨지죠. 재성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에 있어서 어떤 재물이 이제 흩어지거나 깨지거나 또는 남명 입장에서는 또 배우자가 되니까 부인이 아프거나 뭐 이런 운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운이 들어와서 오를 딱 충을 해도 오술이라고 하는 즉 인오술 삼합이 물이 지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게 안 흔들려요. 그래서 재물이 이제 그 흩어지거나 이런 거를 이 토국수 하니까 요 관이라고 하는 것이 즉 내 남편도 될 수 있고 또는 내가 사회적인 어떤 그 조직이 나를 지켜줄 수도 있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의지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삼합은 운을 봐 나가실 때 이런 패턴으로다가 대입을 해서 쭉쭉 읽어 나가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삼합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